자, 이번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건축 구조 첫 시간이죠. 그렇죠. 건축 구조, 여러분들이 구조에 대한 강의는 좀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건축 구조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우리 건물이 서 있을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건축 구조에서 해당되는 부분이죠. 보기 좋게 하는 것들이 치장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도 우리가 뭘로 봐요? 구조 부분을 일단 봐요. 근데 힘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건축 법규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 하면 힘을 받는 부분인데 몇 개 구조로 나눠져 있냐면 저 건축 법규 안 배웠나? 배웠죠? 종류가 한 6가지 정도 되죠. 자, 우리가 가만히 이 건물을 보자 이 말이에요. 기둥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바닥판이 있죠. 그 다음에 벽이 있죠. 그 다음에 보 있죠. 그 다음에 1층에서 2층 올라가려면 계단 필요하죠. 그 다음에 지붕을 잡고 있는 지붕 틀이 있죠. 이 6가지가 소위 말하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세상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기초가 빠졌단 말이죠. 그죠? 근데 왜 그러냐? 기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축 구조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구조 내력상 중요한 부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면 텐트를 하나 쳐서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텐트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없다면 사람이 그 공간에 들어가서 생활을 못한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기초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구조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구조물을 떠받들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기초 부분은 빼놓은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이게 왜 그럴까? 항상 그런 얘기를 내가 하는데 무조건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무조건 외우면 된다. 무조건 외우면 돼요. 왜? 정답을 찾는 거 외우면 되니까. 근데 이제 외운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느 정도 넘으면 그 다음에 못 외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슨 앞에 글자 한 글자씩 따가지고 외우기도 하고 별걸 다 이용을 해서 외우는데 그것보다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한 번만 해보면 그게 더 암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그걸 만약에 주관식으로 쓴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암기해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럴까 하는 내용만 생각해 주면 연결되는 상태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도록. 자, 건축구조의 의의와 건축구조 그랬어요. 건축물이라고 하는 이용 목적과 그에 따른 공간적 기능을 적합하게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면 공간적 기능 그랬죠. 그렇죠? 아까 텐트 얘기했어요. 그죠? 일종의 조형물로서 미적인 아름다움도 갖추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 아무리 건물에 들어가서 좋은 그런 공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볼 때 아주 정말 속된 말로 쓰레기통 같이 생겼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거란 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물은 구조, 기능, 미의 3가지 요소가 합리적으로 어우러져야 하며 이러한 건축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구조 방식이 요구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구조, 기능, 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내용. 구조, 기능, 미를 이 구조, 기능, 미의 3가지 요소를 주장한 사람이 비트리비우스예요. 비트리비우스가 구조, 기능, 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건축의 3요소라고 하는 3가지를 했는데 그렇다면 구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하자면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2번째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실용성, 편리해야 된다는 거죠. 미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죠. 그죠?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한들 미가 어우러지 않는다면 또는 기능이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이 중에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요소로 봐야 될까요? 구조로 봐야죠. 그죠?
물론 기능 중요하죠. 미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능이나 미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구조를 무시해버린다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건축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적절한 구조 방식이 요구된다 그랬어요. 건축 구조의 발달의 개요. 자, 이것도 하나의 역사적인 얘기를 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원시 시대에는 자연 동굴에서부터 흙과 나무를 이용한 간단한 목 구조가 주를 이루었으며, 고대에는 자연의 돌을 가공한 돌 구조와 흙을 말리거나 불에 구운 벽돌을 이용한 벽돌 구조, 시멘트 등을 이용한 블록 구조 등이 발달했다. 즉 가장 소위 말하는 이 세대가 시작된 시대가 시작된 원시 시대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런 지붕을 만든다든가 이런 걸 못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런 공간을 찾아서 우리가 들어갔죠. 그게 바로 뭐예요? 동굴이죠.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서 만들어진 지붕, 벽체, 바닥 이것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사용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고대 시대에 오면서 이제는 동굴에 들어가서 생활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겠어요? 빛이 없어요.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원시 시대에 물론 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암흑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밝은 쪽으로다가 탈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이고, 밝은 쪽으로 좀 오고 싶었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자연의 그런 동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얻어지는 돌이라든지 그 다음에 흙을 말렸다든지 또는 불에 구웠다든지 이런 소위 말하면 돌이나 벽돌이나 블록과 같은 이런 것들의 구조를 이용할 줄 알았었다 이 말이죠. 이후 다양해진 건축 재료의 구조적 성질에 맞춰 조적 구조, 아치 구조, 볼트 구조, 돔 구조, 물론 이제 우리가 뒤에서 돔 구조라든가 볼트 구조, 아치 구조라 되는 내용들은 또 우리가 알아보게 될 거예요. 이런 건축 구조 형식이 개발되었다. 18세기 말 철을 가공하여 건설 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이후 강제를 이용한 교량, 공장, 철도역, 탑, 고층 건물이 건설되었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포틀랜드 시멘트의 개발과 더불어 후반기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개발되어 거푸집을 이용한 자유로운 건축 형태의 구현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공법은 시공의 편의성, 일체성의 구조를 가지는 안정성으로 토목 및 초고층 건축물의 건설에 널리 이용됐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 및 합성 구조 등이 개발되어 21세기 건축의 대표적인 구조법으로 정착되어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다. 자, 우리가 계획 시간에 우리나라 20세기에 이런 건축물이 지금 이렇게 발달될 수 있었던 세 가지의 재료의 발달이 있었어요. 그죠? 뭐였었죠?